좀 전에 했던 5주차의 첫 번째 이어서 5주차의 두 번째입니다. 전자 채널이자 일렉트로닉 채널. 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일렉트로닉 채널이 결국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PC와 모바일, 앞으로 이제 모바일이 대세가 될 거고, 앞으로는 모바일이 아니고 어떤 건물의 어떤 스크린, 대형 멀티비전들이 다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조그만 것들이 있죠. 스크린. 그게 이제 점점 늘면서 칠판이나 이런 게 전부 스크린화 되면서 이제 전자세면이 될 겁니다. 아무 데서나. 그래서 가고 싶은 데서 원격으로 되는 서비스가 그렇게 제공이 되겠죠. 서비스가 그렇게 제공이 되는 형태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기술 혁신이 점점 돼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페이지 보고 잠깐 읽어보시던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찍으시던지 페이지. 이용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자와 인터넷을 해서 스마트 모바일 전화기, PDA, 와이파이를 통한 초고대 인터넷 기술을 개발. 이게 점점 더 늘고 있죠. 점점 더 늘고 있고 이제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 가능한 이제 안경이나 웨어러블 몸에 입고 다니는 것들을 하게 되면 시계도 그리고 뭐 운동화도 될 거고 여러분이 모든데 아마 나중에는 이제 볼펜 같은 건 되겠죠. 그걸 통해서 되면서 사물과 점점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인터넷이 되면 사물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서비스가 점점점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취만 가지고 취만 제가 요새 스타벅스에 가서 과거는 커피를 마셨는데 관의사 선생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차를 마시라고 티를 마시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서울여대 경영학 학생이 왔는데 내가 눈이 안 좋은 좀 안 되는 히비스커스라는 거 교수님은 히비스커스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물론 커피는 다 제가 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이제 커피를 마시고 저는 히비스커스를 했는데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만약에 그거를 제가 카드로 했다면 그날 그냥 제가 10,000원짜리 꺼내서 줬는데 카드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북동에 스타벅스 저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딱 들어가면 제 카드를 스캔을 해가지고 바로 읽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거기서 딱 제가 근처로 가면 그쪽에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하면 제가 끄덕하면 바로 주는 히비스커스 그냥 주는 그게 서비스가 되겠죠. 그렇게. 전화기나 마이크로폰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모든 다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칩을 몇 개를 몸에 가지고 있거나 몸에 만약에 부착이 됐다. 팔뚝에다 뭐 밴드를 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제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제를 다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가능하지 무인 자동차도 되겠고 무인 뭐 버스도 되고 무인 지하철이 다 될 겁니다. 지금 뭐 비행기도 다 거의 사실 조종사 없이도 무인으로 지금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비행기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그게 한 1,000만 줄 정도, 700만 줄 내지 1,000만 줄, 700만 줄 내지 1,000만 줄이면 구글 크롬이나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를 만드는 그런 정도의 기능입니다. 전자시대는 점점 표준화된 서비스 일관성 있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보다는 기계화가 되겠죠.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 뭐가 있습니까? 안 보고. 표준화가 되니까 적응화가 잘 안 되겠죠. 아, 나는 그거보다 약간 이런 걸 원해. 제가 히비스커스를 원하다가 약간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블루베리 차가 눈에 좋다. 블루베리 차를 원해. 그럴 때는 적응이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없게 되면 이제 기계화라는 게 단점이 뭐냐면 임기응변이 잘 안 되죠. 임기응변. 사람은 바로 보고 해주는데. 그 다음에 가격 경쟁. 전자체는 들으면 이제 가격 경쟁이죠. 왜?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한번 만들고 나면 돈이 상당히 적게 듭니다. 소프트웨어, 비행기도 한번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드는데 1,000만 줄 같은 뭐 수천억 원 들 겁니다. 수백억에서 수백억 이상 들 건데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드는데 한번 하고 나면 비행기 운송할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죠. 그다음에 고객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따라오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비자들 그걸 따라오게 하는데 소비자들은 변화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인간은 변화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종교가 바꿔라 해도 잘 안 바뀌죠. 변화를 싫어합니다. 기계는 편해지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우리 전화를 하면 우리 학교도 그런데 970-5114 몇 년 전만 해도 여자분이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연장인데가
교무처에 학사지원팀 부탁합니다. 이러면 이제 전화가 바로 가죠. 요새는 어떻습니까? 기계음이 나지. 안녕하세요. 그러다 뭐 한참 짜증날 때도 있죠. 아니, 번호를 외우고 있으면 몰라도 학사지원팀의 차장, 팀장님의 번호를 외우고 있으면 몰라도 아니면 이제 거울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기계 서비스 대단히 화를 냅니다. 70, 80 되신 분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죠. 기계 서비스가 되면서 인간 행동들 과거에 사람이 해줬던 걸 편한 거를 이제는 기계가 되면서 불편해진 거죠. 그럼 연세 드신 분은 왜 기계 서비스를 싫어하고 인간이 말하는 걸 좋아하냐? 연세 드신 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메말라 있죠. 여러분은 다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어르신 대접을 받고 싶은데 전화상에서도 저쪽에서 뭐 남자분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음을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소외감을 조금 느끼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중간상 관리자는 통제 전략이 안 중요합니다.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네 가지 특징이 뭡니까? 맨 처음에 나왔죠. 눈에 안 보이죠. 이질적이죠. 제공자하고 구별이 안 되죠. 재고도 없죠. 비분리성이 되고 재고도 없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됩니다. 통제가. PC방을 제가 동일한 체인의 PC방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과거에 요새는 이제 거의 다 망해가지고 근데 과거에 가보면 가서 들어가서 똑같은 서비스 업체들 이름이 똑같은 데인데도 서비스가 좀 다릅니다. 그럼 제가 서비스가 잘 통제가 잘 안 되는구나. 그죠?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은 뭐 동일한 걸 주죠. 동일한. 근데 저는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물어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통일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십은 본사와 중간상이 일정의 협력을 해야 된다. 근데 협력을 하려면 서로 뭐가 돼야 된다. 이득이 맞아야 된다. 여러분 전략적 제휴, 스트래티지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전략적 제휴란 한쪽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쪽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필요로 해야 돼. 그리고 한쪽이 제공하는 이득과 저쪽이 제공하는 이득이 서로 균형이 잡혀야 돼. 그게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 제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다. 헤어살롱이 좋은 브랜드의 서비스 기술이 있더라도 가맹점이 그거를 가져다가 많이 팔지 못하면 많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사가 그 가맹점을 안 하려고 하죠. 또 하나 가맹점 입장에서 자기가 점점 새로운 걸 막 제공을 하는데 본사가 기술 개발이 늦어. 그래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양자가 윈윈하는 게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한 게 이제 서비스 어떤 유통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한 1분 동안 정리하면 서비스 유통이란 서비스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말한다. 실질적인 판매 현장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판매 현장이지만 온라인 경우는 이제 판매 현장이 아니고 이제 뭐 디지털 기기가 되겠죠. 오프라인의 서비스 현장들은 뭐 비행장이나 같이 큰 것도 있고 아니면 ATM 같이 이제 그냥 돈 뽑는 기계 작은 것도 있고 아니면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영화관 같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을 되고 있는데 이걸 많이 팔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가맹점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 한때는 PC방이 우리나라에 10,000개가 넘었죠. 그러니까 PC방을 많이 모았는데 가맹점들이 PC방 사업주에 가입을 하면 게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그랬죠. 그래서 가맹점하고 본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가맹점 늘리고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자신도 비용이 적게 본부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발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채널이 생기면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기계화되고 디지털 서비스가 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있는 5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6장입니다. 서비스 프로모션. 이 책이 전체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 13장으로 돼서 제가 중간에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서비스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쪽만 좀 내용을 압축하고 나머지는 전부 거의 다 커버를 하렵니다. 서비스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뭡니까? 프로모트에다가 TION을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이란 알린다는 겁니다. To promote our school.
We have to do something like this. 우리는 우리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서비스 프로모션 관리란 서비스를 알려야지 팝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서비스 브랜드를 향상시켜서 브랜드 자산을 구축을 한다. 브랜드 자산이란 브랜드 에셋이란 뭡니까?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브랜드를 좋아해야 된다. 박준을 많이 안다. CGV를 많이 안다. 특정 대한항공을 많이 안다. 이게 이제 프로모션이죠. 그게 돼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레벨 오브 브랜드 어웨어니스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브랜드 프레퍼런스 디그리 오브 브랜드 프레퍼런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해야죠. 알기만 했는데 전부 싫어하면 그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사람들이 알면서 좋아하는 것 이게 서비스 브랜드 자산입니다. 서비스는 전부 다 브랜드 자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시가총액이라 하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애플입니다. 애플. 예전에는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 구글도 있었고 구글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GE,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것들 지금은 시총이 가장 높으니까 700조가 넘는 애플이죠. 애플이 기본적으로 기계도 팔지만 아이폰에는 기계도 팔지만 서비스를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은 서비스를. 그렇죠? 애플이 판매하는 서비스들의 OS 10, 오퍼레이팅 시스템 10, 맥킨토시라는 OS 10 이런 걸 통해서도 써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파리가 애플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애플이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총이 가장 큰 애플은 애플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는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광고,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 웹사이트 다이렉트 홍보, 인적 판매 이렇게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네 가지인데 광고 프로모션, 인적 판매, 홍보인데 요새 이제 늘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나 다이렉트 마케팅은 이제 프로모션이나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부 집어넣으면 6개입니다. 그래서는 광고란 이제 매체를 미디어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TV나 신문 같은 대형 미디어나 아니면 여기서 뒤에 나오는 다이렉트 마케팅 직접 DM 다이렉트 메일 집으로 직접 보내는 거. 요새는 그 DM이 많이 줄었죠. 요새 편지도 잘 안 쓰죠. 그래서 우체국들이 지금 난리인데 우리 학교도 지금 우체국이 있다가 우체국이 작아지면서 우체국이 나가고 우리 학교가 직접 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교수님이나 직원들이나 편지를 보낼 게 있으니까 우체국 서비스를 지금 학교가 직접 하고 있고 우체국망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DM이라는 게 다이렉트 메일, 집으로 보내는 여러분 대학생이 됐으니까 축하합니다. 저희 미자원에 자주 오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DM이죠. 광고에는 이제 매스미디어, TV나 신문 같은 그런 매스미디어도 작은 거. 광고에서 상당히 큰 게 이제 5개 시설입니다. 5개 시설이 뭡니까? 여기 크게 서 있는 거, 서울역에 가면 대우빌딩, 옛날 대우빌딩 보면 큰 거 있고, 제가 자문교수 한 데 있는 교보생명 광화문에 있죠. 거기 보면 광화문에 있다 거기다 글을 써놓고 이런 거 5개 시설. 우리 학교도 광고를 하고 있죠.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서울여자대 광고판 있죠. 그 서비스 광고를 하는 거죠. 세일즈 프로모션은 뭐니까? 세일즈 프로모션은 광고라는 것은 알려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는 게 광고고, 세일즈 프로모션 단기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여기 헬스인데 보통 한 달에 12만 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 세일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은 8만 원에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 있는 헬스클럽인데 그런 게 저한테 문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세일즈 프로모션. 그런데 세일즈 프로모션은 하면 할수록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안 올라가고 그냥 단기적으로 판매를 하려는 거죠. 웹사이트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었고 이제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예전에 과거 드림위버나 드림위버, 나모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있습니다. HTML로 만들어갖고 이제 PHP로 해가지고 만드는 워드프레스가 전 세계 한 공식 웹사이트 중에 6분의 1 정도 쓴다는데 제가 요새 들어가 보면
웹사이트를 많은 걸 이제 워드프레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 HTML, www, 이제 따따따라는 게 이제 1990년대 초반, 91년인가 팀 버너스리가 만든 게 91년인가 해갖고 95년인가부터 HTML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생기면서 웹사이트가 발전하고 이제는 뭐 전 세계 뭐 웹사이트가 다 있죠.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알리고 뭐를 알리고 뭐를 온라인 신문이죠. 온라인 신문. 그래서 다 서비스를 알리는 거죠. 다이렉트 마케팅은 직접 우편을 보내고 이제 텔레마케팅 전화로 하는 거, 문자 메시지 하는 거, 이제 숏 메시지라고 하죠. 영어는 이제 SM을 숏 메시지를 텍스트 메일을 하는데 did you send a text mail? 그런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이렉트 메일은 이제 우편으로 보낸 건데 과거에는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잘 안 하죠. 왜? 우편 우표값도 들어요. 우표값 말고 뭐합니까? 봉투를 써야 돼. 그것도 많은 돈이 듭니다. 제가 책을 많이 쓰는데 보통은 다 제가 아래 한글을 써가지고 보내면 출판사 편집하고 다 하는데 수정할 때 다 되는데 마지막에 원고 교정을 3번 볼 때는 종이로 보라 합니다. 거기서 종이로 보내면 제가 읽고 또 보내고 DM식이죠. 텍스트 메일도 쓰고 문자 메시지를 쓰고 그럼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DM과 TM과 SM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높습니까? 한 번의 경우에 TM이 한 번 걸어서 전화하면 대단히 영향이 있으죠. 그래서 전화는 보통 한 3번이나 4번 정도 통화를 하면 뭐 서비스를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DM은 한 100번 보내면 한 몇 개, 문자는 한 10,000번 보내면 몇 개. 그러니까 한 번 보낸 걸로는 TM이 제일 효과가 높은데 비용이 어떻습니까? TM이 비용이 엄청 비싸죠. DM도 고다음이고 TM, SM은 좀 싸죠. SM은 보내는데 망을 이용하니까 그 망 이용값인데 뭐세 뭐 하나 보내는데 문자 보통 한 10원 정도 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냥 대부분이 카톡을 통해서 보내죠. 그거 여러분 돈 안 내면 실제 그 걔네 업체가 그 카카오가 아마 돈을 내고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용량도 늘고 그걸 다 본인들이 부담했죠. 그래서 지금 수천만 명이 카톡을 이용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광고비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홍보는 뭐 돈을 안 받고 알리는 거. 인적 판매는 이제 면대면 얼굴을 보면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 어디서 앉아서 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6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웹사이트, 다이렉트 마케팅, 홍보, 인적 판매.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통합적 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어로 Integrated Service Marketing Communication, ISMC, Integrated Service Marketing Communication.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 6개를 다 써라 이겁니다. 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웹사이트, 다이렉트 마케팅, 홍보, 인적판 6개를 한꺼번에 다 써라. 물론 한꺼번에 다 쓰지는 않고 뭐 맞춰 쓰겠지만 쓸 수 있는 걸 많이 써라. 이게 인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왜? 하나씩 쓰면 웹사이트 쓰면 웹사이트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많죠. 내가 페이스북에 우리 학생들 뭐 수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올려가지고 우리 졸업생한테 저번에 우리 편의점에 다니는 졸업생인데 예전에 계장 경영학 들은 학생인데 길거리에서 몇 번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올려가지고 우리 졸업생 누구 학생 요새 편의점 잘 다니는지요? 우리 재학생들이 편의점 입사하고 싶은 학생들이 문의 가면 내가 이름을 가르쳐 주니까 뭐 응답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루 없는데 답이 안 들어와. 뭐 안 읽었나 보죠. 다른 학생은 바로 들어와. 어떤 학생은 페이스북을 뭐 1시간에 몇 번씩 보는데 어떤 학생은 며칠에 안 보고. 그러니까 페이스북만 되는 게 아니고 전화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따라서 서비스를 알리려면 고객들이 다양하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 보내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그냥 광고만 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6개를 다 써야 된다는 게 인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여기 보시면 이게 기업이 있고 직원이 있고 고객이 있죠. 고객이 기업이나 직원을 보면서 다 알아야죠. 기업이 웹사이트나 TV를 통해서 광고를 해. 또 직원이 그 옷을 입죠. 삼성전자로 광고를 막 해. 그럼 제가 삼성전자 서비스 가면
옷을 입고 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내리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에 전화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게 삼성전자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일관성이 있으면서 하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삼성전자 서비스 갔을 때는 삼성전자 서비스를 잘해주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1대1 낼 때는 삼성전자 서비스를 잘 못해줄 수가 있어요. 이럴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녹음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 품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객과의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 이걸 안 써요. 물론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막 뭐 이렇게 될 땐 이제 증거자료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때는 서비스 내부 품질을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됩니다. 정리하면 통합적 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요거 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웹사이트, 다이렉트 마케팅, 홍보, 인적 판매라는 것 이외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를 모두 다 합쳐서 동시에 혹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통합적 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뭐 장점과 이유 이런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